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음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자, 오늘 이제 알아볼 내용은요. 자, 시장 예측은 그냥 이제 예측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전망, 예측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데이터라는 거는 모조리 과거의 자료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 이 예측이나 전망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참고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오늘 좀 다뤄볼 거예요. 이제 4월이 이제 오늘로 이제 시작인데 오늘은 장이 되게 좋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눌리고 코스닥이 이제 상승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계속 했어요. 우리 커뮤니티 매매일지를 통해서. 그 부분이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맞고 했던 부분은 이제 대내외적인 악재. 쉽게 말하면 변수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변수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그동안 내놓았던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깡그리 무시가 되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예측은 신용할 것이 아니다 라는 게 오늘의 주제예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와 애널리스트들, 특히 우리가 증권방송이나 주식방송 같은 거 보면 이제 다들 모여서 내일의 전망, 내일의 관심주, 무슨 내일의 전망, 이번 주 전망, 다음 주 전망, 다음 달 전망,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다 쓰잘데없는 개소리다. 이런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예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무 의미가 없고요. 돈의 흐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돈의 흐름이라는 건 언제든지 이 흐름이라는 거는 딱 모양이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이게 바뀌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자, 과거의 데이터가 만들어졌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은 신용할 것이 아니다. 그 미래가 현실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대응과 대처를 하는 게 투자다. 미래의 예측으로 하는 건 투기다.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확률을 중점으로 투자해야 자본을 운영해야 그것이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 예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전망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용을 할 수 있을 만한 무슨 근거가 있는 데이터가 아니다. 그냥 추상적인 꿈, 또 환상, 이런 부분과도 결부시킬 수 있을 만큼 허황된 거예요. 허황된 거. 미래 예측, 전망 이런 것들은 허황된 것이다. 지금 사실로 돌아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걸로만 판단을 해야 투자 지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투자함에 있어서 데이터로는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제가 매매일지를 작성을 하면 카페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시장에 대한 예측에 대한 것들도 이제 올려두죠. 그런 걸 이제 정리하는 이유는 돈의 흐름. 이 돈이 움직이는 흐름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흐름을 이해하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 예측을 입히라는 뜻이에요. 이해하라는 관점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지, 투자의 미래 예측 이 부분을 입혀서 우리가
자본을 투입을 하고, 자, 수익을 위해서 무슨 투자를 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단 1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 이 부분을 제가 인지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회원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는 이 자체가 미래의 일이에요. 당장 내일 내가 죽을지 내일 내가 살지 그런 걸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 부분은 말 그대로 그냥 상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맹신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겠죠. 이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 대선 테마주, 우리 주식시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대선 테마주. 자, 대선 테마주, 뭐 안철수 관련주, 문재인 관련주. 아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안철수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 만약에 안철수 관련주로 해서 묶이는 종목들 보면,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뭐 300% 상승한다 이러자고요.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돼서 그 회사가 3배 성장이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테마로 엮여서 따따블이 금방 날 것이다. 이런 투기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는, 예를 들어 내가 선심해서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대선 테마주를 엮여서 간다 그러면 갑작스러운 급등은 이제 급락을 불러오기 때문에 수익을 챙겨가는 거고, 이제 추격 매수를 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맨날 이렇게 추격 매수하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이제 수급이 현 상황과 동떨어지게 이게 수급이 몰리는 경우는 항상 리스크를 크게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제 변수에 대한 강도, 이런 변수가 시장에 어떤 강도를 주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 부분을 짚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럼에도 환상을 품고 투기를 하죠. 누가 그렇다? 주식 투자라고 주식을 하는, 주식 투자라는 건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만 뜻해야 되니까 많이 없으니까, 주식을 하는 인간들의 99.9%가 이렇게 투기를 한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0.1%만 성공한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99.9%가 이렇게 투기를 하는데 0.1%가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한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이라는 거죠. 투자하는 사람은 일단 다 성공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투자라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투기를 하고 있는데 투자라 생각한다. 가짜 장기 투자자.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오래 보유하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오래 보유를 해야 이제 이게 장기 투자자인 거지, 아무거나 사서 그냥 길게 갖고 있으면 그게 장기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뭐라 그래야 되지? 경제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자산에 대한 그런 인식, 자산이 움직이는 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체크하지 못하는 사람이 환상에 품어있는 게 가짜 장기 투자자다. 이 99.9%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또 뭐 상당수는 거의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투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되겠냐고. 개판이지. 자, 우리나라도 개판이고. 이런 이유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누구를 비난하고 뭐하고 할 게 아니에요, 사실. 자, 그 대통령 누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았잖아요. 자, 돈에 먹고 토끼인 대통령, 뭐 돈에 먹고 지금 빵에 들어가 있는 대통령, 최순실을 그 권력의 최상위에 올려놓은 게 결국은 우리다. 그럼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지. 왜 그거를 뭐 남을 비난하고 내 책임 회피를 하고 그러냐고. 그런 거 자체가 그릇이 작아서 그렇다.
저는 투자를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뽑지는 않았어요. 내 표를 행사하지는 않았어. 그래도 책임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고 나 이 나라에 살 수 없겠다. 그럼 떠야지. 그런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가난해서 살고 있든지 이민을 가려고 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살고 있든지 결국은 가난도 다 스스로의 책임이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봤어요. 투기한 거 말고들.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 나는 정말 운이 없어서 부모를 못 만나서 뭐해서 가난하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만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부자가 아니어도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확률이 작을 뿐이지. 이 확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수성가하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릇이 커요. 그런데 스스로는 그 사람들처럼 노력을 안 했어요. 이게 얼마나 도둑놈심보야. 그렇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걸 포기하고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나는 기회비용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시간을 잠자는 데 쓰고 그 시간을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간다고 수학 공부하는 데 쓰고 그렇게 해서 대기업 가려고 하다가 못 돼갖고 중소기업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그렇게 살았어. 그 부분이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했다 그러는 건 자기 핑계라는 거죠. 그 부분들을 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 주식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난하면 가난한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이 없는 걸 인정을 하고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부유해 줄 수가 있는 거고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는 거고. 나는 가난하니까 돈이 없어. 한 달에 생활비가 150만원 들어가는데 200만원 벌어. 동생 용돈도 10만원 줘야 되고 부모님 용돈도 20만원 줘야 해. 그래서 20만원 뿐이 저축을 못해. 그럼 이 사람 20만원짜리 사람이에요. 근데 20만원에서 20만원짜리 사람에서 50만원짜리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동생 용돈이 내가 새끼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면 이 용돈을 주고 내가 밥 먹는 걸 포기를 해야지. 하루에 새끼 먹는 게 아니라 한 끼만 먹고 버텨야죠. 그래도 건강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 밥도 주는 일을 해야죠. 내가 내 돈 들여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저녁까지 다 주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되겠지. 뭐 이런 식의 계획이 필요하다. 왜? 가난할수록 더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서민들일수록 이게 아무런 말 같지만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누가 옆에서 보듬어 주지도 않고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더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몸도 불편해서 일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당장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살아가요. 왜? 도움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자, 방송으로 내보내고, 전 국민한테 나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당신들의 도움이 아니면, 이렇게 손 벌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지심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한단 말이야. 그런 노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남의 도움도 받는 거예요.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냥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착각은 하지 마세요. 스스로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 중에는 자본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무슨 뭐 자본이 뭐 100만원 갖고 이제 뭐 투자를 시작한다고 저축을 시작한다고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500만원 미만의 자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분들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계좌자본이 3천만원 운영하는 사람, 1억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환상을 품으면 안 돼요. 나는 내 그릇은 이 500만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자격지심 생기고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가망성이 없어요. 스스로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는 걸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격지심을 가질 일이 아니에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 뭐 금수저도 그럴 수 있죠. 그냥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나왔어. 나왔는데 내 재산이 무슨 막 조가 있고 막 몇백억이고 몇천억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과 나와 이렇게 미래로 똑같이 인생을 봤을 때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하고 더 바른 방향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할 수는 없다는 거. 그냥 돈이 많을 뿐이에요. 돈이.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 돈이 많은 사람들 유리한 게 있어요. 그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근데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사람도 주위에 엮이질 않아. 그러니까 기회가 훨씬 적어요.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달라요? 지금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시장이 지금 미디어 시장입니다. 자, 소셜미디어. 엄청난 시장인 거예요, 진짜. 지금은 집에서 게임만 해도 팬층만 확보하면 1년에 100억도 벌어요. 퓨디파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유튜버 스타. 내 개성만 강하고 무언가 내가 창의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과거처럼 돈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고 평생 노예로 지내야 되고, 그런 뭐 조선시대 그 이전에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스스로에 대한 인정. 내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있고 내 인식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에요, 투자라는 거. 자, 부자, 자산가, 이거는 다 그런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돈이라는 거, 서민들은 살짝, 사실 말해갖고,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 10억만 있으면 돼요. 지금 당장에. 이것만 잘 굴려갖고 뭐하고 하면 되죠. 근데 있는 사람들은 100억, 1000억 가지고 모질라요. 그릇이 큰 사람들은 이런 돈 가지고 모질하다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내가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만큼 그릇이 크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돈 가지고 모자라다고.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은 다 서민이잖아요. 서민들은 자, 10억, 20억을 만들면 돼요. 일단 목표를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요. 이거의 시장은 어디다? 3천만원. 자, 난 지금 3천만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저축을 해야죠. 저축을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예금금리를 뭐 5%, 6%. 자, 연에 5%, 6% 준다 그러면 은행에 돈을 모으면 돼요. 근데 은행의 예금금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 3% 미만이면 예금 자체가 더 가난해지게 할 뿐이다. 이런 부분들은 돈이 움직이는 그 흐름을 알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산으로 갔어요. 거의 뭐 요즘 매일 반복되고 있죠. 무언가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얘기하지 못해. 누구랑 같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모르겠어요. 나도 어떻게 보면 장점 중에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다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딱 봤을 때 신뢰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류에 속하지 못해요. 처음 딱 나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새끼 사기꾼이다. 이 새끼 사기꾼이다. 자, 사짜다. 이런 인식을 되게 많이 가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사업을 할 때도 이 부분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고생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단점을 제가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말투라든가 이런 모든 거를 바꿔가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게 고쳐지질 않아. 학창시절에 노는 애였어. 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입에 막 육두문자도 나오고, 욕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거의 뭐 말보다 욕이 더 많아요. 그렇게 살고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인데 어떻게 이 부분을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장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더라. 여러분들도 그래요. 지금 가난한 이유를 알고 있으면, 지금 서민들은 그냥 다 가난하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난한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서민들한테 가난하다 그러면 되게 뭘 한다? 사람들이? 되게 웃겨. 왜 서민이에요? 가난하니까 서민인데, 서민들한테 가난하다 그러면, 야, 이 새끼가 날 얕잡아 보네? 이 사람이 날 얕잡아 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자격지심에 혼자 스스로 빠져 있어.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가난한 게 뭐 어때서요? 가진 게 없으니까 가난한 건데.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잃을 것도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 키워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 부분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쟤가 나한테 가난하다 그랬어. 지는 집불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거지 같은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되게 웃기다고 이런 게. 스스로를 딱 알아야 돼요. 일단 내가 서민이다. 그럼 가난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가난한 걸 인정을 먼저 하세요. 자, 회원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청자분들도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그릇에 대한 정확한 판단. 저는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내 그릇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포용을 할 수 있고 돈은 어느 정도 담을 수가 있고 내가 사업을 하고 무언가를 꾸려가면 어느 정도까지 확장을 해갈 수 있고 내 능력치가 어느까지인가, 내 능력이 어디까지에 도달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에 정확히 안다. 저는 제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아요. 단점을 절대 숨기려 하지 않아요. 단점을 오히려 더 내보여요. 난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당당하게 내보이고, 그런데 이런 장점이 있어. 이런 장점이 나는 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더 큰 매력이 있고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해. 그러면서 장점을 계속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죠. 단점을 고치는 것보다 저는 장점을 키워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배척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히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도 많이 해보니까 되지도 않고 이렇게 고쳐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더라. 고친다 그래도 그 고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더라. 그래서 장점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단점이 묻히는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단점이 점점 작아지더라. 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아. 세상의 모든 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에 대한 움직임, 뭐 인생에 대한 움직임, 모든 파동에는 연결고리가 있다. 이거를 함께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면서 제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하는 방향이라든가 뭐라 그래야 되지? 창의력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가난하다고 절대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가난하다고 내가 그걸 숨길 필요도 없어요. 가난한 건 단점이 아닙니다. 단점이 아니다. 자, 가난한 걸 인정하지 못하는 스스로가 단점이다.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하는데 자신이 있어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떤 놈인지, 내가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놈인지, 나 스스로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어요. 투자를 함에 있어. 스스로가 무언가 행동을 하는데 굉장히 자신이 있어야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펴보면, 그러면 제가 얘기를 했어요.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필요 없다. 예측은 필요 없다. 다 개소리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그냥 다 개소리예요. 필요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되고 다음 달에 어떻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필요 없다. 그러면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확률.
자, 확률은 뭘로 나온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확률이라는 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시스템이죠. 자, 시스템은 확률을 입힌 시스템만이 의미가 있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 투자 기술적 분석, 기법, 이런 것들이 다 이 확률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다 기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성공 확률. 자, 성공 확률은 뭐가 들어갈까요? 수익폭. 자, 3%, 예를 들어서 1%에서, 10%. 자, 손실폭. 자, 3% 확정. 자, 이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수익폭을 다 더해보고 손실폭을 다 더해갖고 확률을 딱 따져봐서, 정확히 계산, 이게 데이터로 딱 나오잖아요. 확률이 85%다. 그럼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이런 시스템들을 더하고 하면,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투자를 하려면. 그럼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해야 될까? 미래보다는 과거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확률의 우위를 점해야 되니까. 미래에 대한 거는 이 확률적인 분석을 한 것을 토대로 그냥 예측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예측해서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만들어 확률적인 시스템, 확률 시스템. 확률 시스템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시작했다. 그런데 미래라는 거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예측이 실패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잖아요, 지금. 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미래 예측이 실패로 돌아왔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방향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자, 이게 필요하다. 자, 확률 시스템이 뭐예요? 기술적인 부분들,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매도 포지션 잡아가는 포지션 대응. 그 부분을 이제 확률 시스템이라 그런다 그러면, 대비를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은 뭐예요? 계좌 운영 시스템. 자, 우린 계좌 운영 시스템이 뭐예요? 자, 주식 비중, 현금 비중의 관리. 자, 이 부분. 자, 끝났어요.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이제 주식 투자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여기에다 몇 개를 더 입히면, 당연히 실패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확률이라는 거는 장기적인 데이터를 결합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단기적인 확률은 그 변동성에 따라서 지수의 변동성이나 이런저런 변동성에 따라서 굉장히 확률이 막 틀어집니다. 어쩔 때는 70%, 90%, 100% 나왔다, 확률이. 갑자기 3월달에 100% 나왔다가 단기적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갑자기 4월달에는 무슨 확률이 50% 되고 무슨 5월달에 확률이 60%, 70% 되고 어쩔 때는 확률이 20%, 30% 되고 이런 거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아니다. 무슨 달마다 1년마다 그 변동폭이 굉장히 작아야 돼요. 그 확률에 대한 변동폭이 예를 들어서 10% 이내 의 변동성을 가지는 확률 시스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변동성을 작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자, 그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시스템에서 자꾸 이것저것 추가를 해야 되겠죠. 이 변동성을 좁힐 수 있는 무언가의 시스템을 또 만들어서 자꾸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게 다 이게 검증이 되고 정리가 돼서 만들어진 게 우리 커뮤니티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보면 커뮤니티 운영하면 더 신났어요. 저보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나도 나름 따져보고 공부하고 생각을 해보고 하니까 손해보기가 진짜 힘든 거야. 이렇게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다른 게 뭐 있어요? 자, 종목을 찾는 시스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스스로 찾아가도 되고, 예? 우리 커뮤니티에서 함께 할 사람들은 그냥 저랑 같이 하면 되고요. 아닌 사람들은 스스로 찾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이거 찾는 시스템만 딱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돼? 끝났어. 이제 주식 투자는. 돈을 잃을 수가 없어요. 수익을 못 낼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이런 거는 그 전에 뭐 없었던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이다가 이것저것 다 더해갖고 뭐라 그래야 돼? 안전성만 높였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착시 효과가 생겨요. 아, 수익폭이 굉장히 더딘 것 같아. 왜? 복리는 단기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 복리 시스템이 아직 입지 않았어요. 지금 매매를 하면서 이제 한 달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급하고 오하고 하면 안 되겠죠. 왜?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있어도 복리라는 게 뭔지는 대부분 다 알아요. 성인이라 그러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도 내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 이 복리라는 걸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 그래서 이 복리라는 걸 경험을 해본 사람하고 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이걸 알 수 있다? 시간을 보내야죠. 자, 투자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스스로 경험으로 체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해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유리한 확률을 선점을 하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다. 자, 미래가 과거 데이터로 적용이 되면 미래라는 게 현실로 오면 어떻게 돼요? 현실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과거예요. 왜? 시간은 계속 앞으로만 가니까 뒤로 오진 않죠. 시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실로 무슨 일이 닥쳤으면 그건 이제 그때부터 과거 데이터예요. 그런 과거 데이터를 우리는 적용을 해서 확률에 이제 변화가 있다 그러면 그 과거와 지금 현재 현재의 이제 데이터로 만들어진 이 정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과거의 것과는 변화가 있겠죠. 그런 변화로 인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그 확률에 대한 부분이 변화한다면 그거를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확률에 대한 데이터를 수정 보완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자, 확률이라는 거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은 의미가 없다. 왜냐면은 그 변동성이 너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눌러서 굉장히 변동폭이 작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확률적인 시스템을 만들려면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투자는 무조건 장기적으로.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 저축으로. 자, 장기적 확률을 분석을 해야 이제 긴 흐름의 투자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주식 투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장기 투자가 아니면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되는 시장이에요. 말 그대로 단기 투자라는 거는 일단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 해소가 안 되잖아요.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 해소가 안 되어 있다. 단기 투자는. 야, 손절로 잡아가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야, 상장 폐지될 때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딨냐. 다 손절을 하지. 그 손절 못 해갖고 다 까통 찼으면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이 손절을 하라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 없다니까. 전문가 중에도. 이 손절이 왜 필요해? 자금을 나눠서 비중을 조절해야 하는데 손절이 왜 필요해요 도대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예를 들어서 비중 관리라는 게 그거 없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비중 관리. 자, 우리가 2%씩 매매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계좌 비중에 1000만원이면 20만원이야. 그러면 980만원 남잖아요. 이거 뭐 비중 2% 들어가니까 상장 폐지되면 어떠냐고. 980만원 있는데 이게 980만원이 그대로 있어요? 상장 폐지 안 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뭐예요? 10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한 구조. 자, 이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나씩 짚어가다 보면 자, 부족한 부분과 채워가야 될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사람은 무슨 붕어가 아니잖아요. 자, 닭대가리가 아니라고. 사람은 뇌가 있는 거예요. 뇌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야지. 머리 뒀다 뭘 어디다 써요. 그러니까 이제 확률에 대한 분석이 당연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확률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 자, 확률을 투자에 입힐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 복리를 이제 투자에 입혀야 되겠죠. 복리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해야 적용이 됩니다. 자, 상승을 못하게 된 구간이 반복이 되면 절대 복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자산의 복리를 입히려 그러면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자, 저축하면 되잖아요. 왜? 원금이 있고 저축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처음 시작한 자산보다
시간이 갈수록 투입 자산으로 인해서 자산이 증가하잖아요. 보유 자산이 증가하잖아요. 자, 보유 자산의 증가많아요. 자, 보유 자산으로 인해서 수익폭도 계속 쌓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복리예요, 이 자체가. 이렇게 입힌 시스템이 적립 투자. 자, 그럼 우린 트레이딩 투자는, 자, 적립 계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입혔다. 절대 주식 100%는 하루 이상 가져가지 않습니다. 주식을 100%로 이제 담고 있다 그러면 하루 이상은 절대 가져가질 않아요. 무조건 현금을 가져간다는 거죠. 이게 맹점이에요. 현금 비중이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왜? 기회비용을 상실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이다.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 그 시스템이 그런 부분을, 수정 보완이 되어 있는지. 지금 매매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확률 입혀서 자산 증식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분석을 하고, 자, 큰 그림에서 다시 쪼개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종목을 담아요. 그럼 그 종목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 기업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 하나만 투자하는 게 아니야.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 기업하고 다른 기업하고 또 다른 기업도 투자를 해. 그렇다 그러면 큰 그림은, 이 기업을 모아낸, 내가 이 기업의 주식을 산 이 돈을 이렇게 다 모아놓은 내 계좌. 자, 그렇게 큰 그림에서 다시 쪼개내는 게 비중관리다. 그렇게 쪼개진 확률 시스템. 자, 이렇게 쪼개놓고 그거를 운영하는 확률 시스템이 다 따로 있죠.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잡는 시스템, 매수 포지션을 잡는 이런 시스템들이 다 거기 엮여 있어요. 그게 모아져서 계좌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그게 묶여져 있으면 이제 점점 더 큰 그림으로 포함을 시켜가면서 자산을 키워야 된다. 자, 자본의 규모에 상관이 없이 복리가 입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10억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100억이 있어도 1000억이 있어도 그걸 복리로 늘려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요. 건물주. 그냥 건물 하나 있으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죠. 대충 뭐 20억에서 30억짜리 이런 거 건물 하나 하고 좀 세받아서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이 건물 가치가 떨어지고 말고 어쩌고 저쩌고 가네. 이 세받아서 그냥 먹고 살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빈부격차는 이제 근데 또 건물가까지 올라가. 이 세도 받아먹는데 건물가까지 올라가. 이 세내는 사람들은 전부 서민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빈부격차가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왜? 서민들은 돈을 돌릴 생각을 안 해요. 돈을 운영할 생각을 절대 하질 않아요. 투자를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왜? 스스로 가난해서 못한다고 단정 짓는다. 이 부분에서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 대단하다는 거예요. 100만원 가지고 가입비 내고 와서 내가 이걸 공부해서 저축을 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 지금 자본력이 작은 분들이에요. 그럼 그걸 잊지 마세요. 절대. 내가 처음에 왜 이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지금 가난하니까 그게 조금씩 덜 가난해지는 그 과정을 다 겪게 되면요 무조건 자산가 될 수 있어요. 무조건. 이건 100%예요. 100%. 예외가 없다. 예외 자체가 불가능하다. 무슨 뭐 몇 프로는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에서 5%, 뭐 이 사이는 될 수 있어요. 예외가 뭐다? 자, 전쟁. 전쟁 났는데 무슨 뭐 자산이고 뭐고 이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북한에서 우리나라에서 핵 던지고 뭐하고 했으면 방법이 없지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냥 뭐 불가능하다. 예외가 없다. 그냥 무조건 자산가 된다. 자, 주식 투자로 자산 규모가 10억까지 된다 그러면 그렇게 사실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10억 이런 거는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게 의미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 정도 운영은 그냥 주식 투자 하나로만 해도 사실 계속 복리 시스템을 입힐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내가 뭐 몇천 막 이렇게 억 굴리는 거랑은 신경도 많이 쓰고 뭐 해야 되니까 조금 나눠놓는 게 좋죠. 자산을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다른 투자처에 나눠놓는 게 좋습니다. 자, 10억이 넘어가면 이제 종목의 총 자금 규모에 따라서 투입 자금을 달리 설정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10억 정도 운영하게 되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자, 시가총액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금이 한 종목에 몰리게 되면 그 종목은 투기 성향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60억이야. 60억인데 여기 10억이 하루에 빵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한가 가죠. 자, 그러면 10억을 빡 빼내면 하한가 3방 이렇게 간다고요. 한꺼번에 시장가로 딱 때려봐요. 그냥 하한가 간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잔량이 이만큼 쌓이겠죠. 팔겠다고. 그럼 그 다음날도 살라상 없어. 그럼 또 한가 가는 거야. 또 한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금에 따라서 맞춰서 종목 선정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금에 따라서. 자, 우리 시가총액이 이제, 이건 이제 했던 말고. 그러니까 100억, 1000억, 뭐 조 단위가 넘어간다 그러면, 주식 투자 하나로 자본을 담아가기에는 이제 리스크가 커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 회사를 운영을 하는 대주주나 CEO라는 얘기가 다르겠죠.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무슨 12조. 뭐 이거는 다 그냥 주식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현금 자산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내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지분을 누가 다른 사람이 갖고 가면 운영 체계가 넘어가게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식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단 개인 매매를 하면서 작은 종목에 이렇게 큰 돈을 담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투자처,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저런 다른 투자처로 분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산이 해서 10억 정도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주식 투자 하나만 해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 그냥 여러분들의 심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제가 금 투자라는 것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미래 전망은 개소리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투자하는데 미래 전망, 무슨 뭐 내일 증시, 내일의 증시 예측, 무슨 뭐 요즘 또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대우조선해양 악재 뭐 하면서 무슨 뭐 미중 정상회담 뭐 이런 거 갖고 자꾸 얘기를 하죠. 전부 다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다 개소리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하나도 영향력을 미치질 않는다.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어떤 거를 지표로 삼아서 분석을 하고 우리는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냐. 자, 확률 첫 번째 확률, 두 번째 복리, 끝. 이 두 가지만 알면 투자하는데 이 두 가지만 공부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다 부자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집중을 해서 고민을 하면 됩니다.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수급. 자, 수급이 뭐다? 수요와 공급.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제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대로 운영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시장 예측, 무슨 뭐 내일이 어떻게 될 거다, 오늘이 어떻게 될 거다, 다음 달에 어떻게 될 거다, 2018년에 부동산이 폭락해가지고 무슨 뭐 집값이 30%씩 떨어지면 은행들이 망하고 경제 위기가 올 거다,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 그래도 다 대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투자를 하면서 리스크를 불안해하면 그 자체가 이미 투기다. 이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 리스크를 불안해한다는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투기예요. 그 사람은 이제 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합니다. 그렇게 리스크가 크게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손실보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봐라. 지금 이제 한 달을 경험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커뮤니티와 함께 초기부터 우리와 함께 활동을 했던 우리 회원분들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앞으로 한 달 더하기 1 무슨 이렇게 해서 1년이 되고 그게 2년이 되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굉장한 투자자로 성장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멘토 이빨 톡톡이었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마크 있어요. 추천마크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도 부탁 좀 드릴게요.